반갑습니다. 배우 이성민 씨는 고액의 묵포행을 제안받은 택시기사 오택 역을 맡으셨습니다. 돼지꿈을 꾼 날 딸의 등록금에 보탤 수 있는 돈을 마련할 기회를 잡지만 꿈뻘 죽이는 하루가 악몽으로 뒤바뀌는 인물인데요. 극한의 감정을 오가는 오택의 변화를 어떻게 그려낼지 이성민 씨의 열연 기대해 주십시오.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해주고 계시고요. 시선도 편안하게 왼쪽 오른쪽 나눠주시고요. 오택이 또 굉장히 또 평범하고 따스한 사람이다 보니까 웃으면서 손인사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면에 지금 바라봐 주시고 계시고요. 왼편 쪽에도 기자님들이 조금 카메라 들고 계신 것 같거든요. 왼편과 네, 오른편에도 시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 씨 단독 촬영은 잠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배우 유연석 씨 모시고 역시 단독 촬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석 씨는 살인을 덮기 위해 밀항을 결심한 연쇄살인마 금혁수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금혁수는 어떤 고통도 자책도 느끼지 않는 온전한 악인 그 자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얼굴로 돌아온 유연석 씨의 연기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역시 카메라를 향해 편안하게 시선 분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왼편, 중앙, 오른편 편하게 해주셨고요. 한 번 더 왼편, 중앙, 오른편 천천히 시선 인사해 주시면 저희 촬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하트까지 아유 감사합니다. 비공식 시사가 진행됐지만 1화를 보시고 또 이 하트를 보시는 분들은 또 다른 느낌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단독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배우 이정은 씨 모시고 단독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님도 무대로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우 이정은 씨는 아들을 죽인 자를 처절하게 추적하는 황순규 역을 맡으셨습니다. 누구도 알아주는 이 없지만 아들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외롭고 집요한 추적을 펼치는 인물인데요. 그게 또 다른 한 축을 책임지며 긴장감을 더할 이정은 씨의 활약 기대되고 있습니다. 역시 편안하게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두 손으로 또 인사 전해주고 계십니다. 또 정면 계신 기자님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살짝 인사해 주시고요. 과연 순규가 어떤 힘을 불어넣을지 기대해 주시면서 이정은 배우님의 촬영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은 이어서 배우 이성민, 유연석 씨 다시 모시고 두 분 촬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핸들을 쥔 택시기사 오택과 그의 목숨을 쥔 연쇄살인마 금혁수 두 사람의 다이나믹한 여정이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현장에서 훈훈한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시선 또 나눠주시고요. 조금 전 하신 것처럼 왼쪽 계신 기자님들께부터 원금 시선 드려볼까요? 또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상반된 캐릭터를 연기하다 보니 이렇게 인사해 주신 두 분이 극 중에 어떻게 표현될지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분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이정은 배우님까지 합류하신 다음에 세 분 배우분들 촬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배우님이 가운데로 와주시고요. 네, 사진 촬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먼저 인사 나누면서 차례대로 시선 나눠볼까요? 또 정면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고요. 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약간 클리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작품이 또 워낙 무겁다 보니까 저희가 무겁게 진행되는 게 너무 우려가 될 수가 있어서 실례가 안 된다면 간단하게 드라이버 포즈 같은 것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운전기사가 또 나오는 작품이다 보니까 제가 미션을 받고 왔거든요. 세 분께 어떤 포즈를 한 번은 해야 된다. 양해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1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프닝은 굉장히 또 밝게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담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신 배우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포토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1, 2화 비공식 시사까지 함께 하신 거를 감안했을 때 그걸 다 보신 기자님들은 꽤 오랜 시간 여러분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먼저 연출을 맡으신 필감성 감독님부터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수 오진 날 연출을 맡은 필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해 주신 김에 작품에 대한 소개까지도 간단히 그냥 부탁드릴까요? 네. 운수 오진 날은 그 택시기사 오택이 돼지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날따라 이제 모든 게 다 잘 풀립니다. 그러다가 그날 마지막 손님으로 어떤 손님이 고액을 제안하고 같이 장거리 여행을 떠나자고 하는데 그가 연쇄살인범이라는 걸 머지않아서 깨닫게 되죠. 그 후로 같이 이 공포의 주행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배우님들도 간단한 배우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바쁘신 시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운수 오진 날에서 황순규 역을 맡은 배우 이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수 오진 날에서 감정도 통증도 모르는 무차별한 연쇄살인마 금혁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운수 오진 날에서 택시기사 오택을 맡은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질문들이 섞여 있을 것 같아요. 1화를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예고편만 보고 질문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에게 편하게 손들어서 신호 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들어주신 기자님께 먼저 마이크 드릴게요. 예, 세계일보 이복진 기자인데요.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원작이 있는 작품이니까 그 원작과 차별점을 어디서 두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이정원 선생님한테 여쭤본 게 1화였나요, 2화였나요? 그 액션씬이 조금 있으셨는데 담벼락 액션씬 그런 거랑 또 이미지 변신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캐릭터 분석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원작에는 우선 그 오택과 이제 금혁수의 이제 주행이 이제 주 이야기이고요. 물론 저희도 그렇지만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이정은 선배님이 맡으신 황순규 캐릭터라든지 또 다른 여타 캐릭터들이 이야기가 있어서 더 풍성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큰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작에는 이제 오택 캐릭터가 지금 우리 작품과는 좀 결이 다른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오택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의 캐릭터를 좀 더 비하인드를 많이 넣고 더 풍성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황순규 역이 원작에 있지 않는 역인데 그 두 명의 그 인물이 탄 택시가 질주하는 동안에 그들을 끊임없이 쫓아가고 있는 아들을 꼭 죽였다고 믿고 있는 살인자라고 믿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사실은 되게 이제 뭐 유럽권의 영화에서도 가족을 지키려는 여러 가지 인물 형상들이 나오지만 그들과 좀 차별점을 두자면 한국형 어머니이지 않을까 그런 점에 좀 주안을 뒀고 감독님하고 장면마다 얘기를 하면서 그 강도 조절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담벼락이요. 제가 넘기가 너무 쉬운 담벼락이었는데 그렇게 넘으면 모든 일이 너무 쉽잖아요. 금방 쫓아갈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완급 조절을 하는 거를 감독님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넘기 쉬운 담벼락이었는데 어려워 보이게 연기를 하셨다라고 들릴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도 다른 다양한 액션에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자님들도 편하게 손들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의 안은재 기자입니다. 먼저 운수 좋은 날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랑도 되게 좀 비슷하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왜 제목이 운수 오진 날인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성민 씨와 유연석 씨에게 질문 드리면 극 중에서 되게 장시간 동안 택시를 타고 벌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줄거리 자체를 좀 그 두 명의 감정 변화, 세심한 감정 변화로 그걸 다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끊임없이 하루 동안 인물의 감정 변화를 그렇게 담아내는 거가 좀 힘들었거나 아니면 부담이 좀 됐을 것 같은데 조금 어떠셨는지 그런 세세한 그 감정 변화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줄거리를 어떻게 연기로 좀 담아내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제목에 대해서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영어 제목이 블러디 럭키 데이입니다. 블러디 럭키 데이. 그 영어로
다 잘 아시겠지만 진짜 운이 좋은 날이죠. 그래서 저희 그 말씀하신 그 현진건 소설 운수오진 날 마침 이제 오마주식으로 이제 한 건데 이게 돼지 꿈을 꾼 오택 그러니까 운수가 보통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오지게 좋다. 그래서 그날 마지막으로 정말 100만 원을 제하는 손님까지 만나게 되는 진짜 운수 오진 게 좋은 날이었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또 그 오지다는 게 사실은 또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블러드 같은 느낌도 있는데 또 이게 향후 그가 마주하게 될 엄청난 고난을 예견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1, 2편을 보셨잖아요. 사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게 1, 2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랑 혁수랑, 금혁수랑 관계에서 오택의 입장에서 쌓여가는 감정의 변화, 심정의 변화, 심리의 변화는, 앞으로 펼쳐질 게 많습니다. 촬영이 시간 순서대로 촬영이 안 됐고 이렇게 들쑥날쑥하면서 촬영됐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상황, 감정의 변화를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점은 감독님께서 객관적으로 잘 평가를 해주셔서 감독님 믿고 촬영을 했고요. 몇 개의 기준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저희 보신 1, 2부엔 등장하지 않지만 앞으로 펼쳐지는 한 서너 군데 큰 고비들이 있는데 이게 그거에 별점 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별 몇 개, 별 몇 개, 별 몇 개 해가지고 마지막에 별 예를 들어서 10개라면 10개에 맞게 좀 별의 구성을 이렇게 하고 감정 변화에 좀 흐름을 맞추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제 혁수와 오택이 서로를 탐색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서로에 대한 어떤 그 계획들을 드러내지 않고 뭐 표현하는 그런 상황들이 하루 만에 촬영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한 씬을 뭐 여러 군데에서 촬영하는 씬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미묘한 감정 변화들을 표현하는 게 좀 저희도 신경이 쓰였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혁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감정을 못 느끼고 또 통증도 못 느끼는 그런 설정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선배님 연기에 좀 리액션을 좀 덜 하면서 그 상대방의 어떤 감정 동요에 휩쓸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계획에 대해서만 펼쳐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제한된 공간이지만 저희가 다양한 촬영 기법들과 다양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면서 볼거리가 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두 분이 연기적인 얘기와 더불어서 공통적으로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기자님들이 보신 정도까지 2화까지는 봤거든요. 앞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더 벌어지길래 이게 시작이라고 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다른 기자님들도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편하게 손들어서 저에게 신호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마이크 전달이 된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전 왼쪽에 있고요. 스포츠 경향 하경원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감독님하고 유연석 씨께 지금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그 혁수라는 인물이 굉장히 그 감정이 없어진 이유가 이제 사고를 통해서 뭐 전두엽 이런 부분이 손상이 돼가지고 이제 감정이나 통증이 없어지는 그런 설정인데 사실 이제 많은 작품에서 나름의 또 뭐 악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서사에 좀 나름의 좀 그 개연성이나 아니면 공감대를 좀 구성하기 위해서 좀 연출하는 경우도 많긴 한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의학적으로 아예 뭐 약간 사람이 아니게 되는 그런 설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그 시청자분들의 그런 공감이나 개입의 여지를 차단하는
작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설정보다 이렇게 뭐 이렇게 머리가 다쳐서 감정이 없어졌다 이런 설정을 좀 하신 이유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유연석 씨께는 아마 지금까지 데뷔해서 하셨던 역할 중에서 가장 잔혹한 인물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초반기에도 악역 같은 걸로 좀 많이 좀 주목받기도 하셨지만 그 역할들과는 좀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중간에 굉장히 혁수가 정신적으로 곤란을 겪는 시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과정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이런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인물을 이해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뭐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은 어떻게 좀 적응해야 할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진짜 감정이 없는 살인마를 본인의 역할로 만들기 위한 그런 마인드 세팅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좀 진행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우선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그냥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첫 번째는 이게 그 캐릭터를 만들면서 작가님들이랑 저랑 이제 참조했던 게 그 실제로 그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들의 그런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가슴 아프기도 하고 또 많이 흥미를 이제 끌었던 것이 그들이 극중의 혁수처럼 정말 고통을 못 느끼고 또한 두려움도 못 느낀다라는 것들을 또 굉장히 스스로가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런 인터뷰 과정들을 보면서 저것을 우리 혁수의 어떤 캐릭터의 형성 면에서 좀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참고를 많이 했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혁수가 이제 본인에 대해서 그런 우리 흔히 사이코패스라는 연쇄살인범들이 이제 하는 게 자기에 대해서 많이 블러핑을 하고 과장을 하는 그런 또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어떤 흔한 극적 장치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어떤 그런 이 형성 과정을 스스로 포장하고 블러핑하는 그런 캐릭터 형성의 한 조각이라고 보면서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악역을 뭐 안 한 적은 없지만 뭐 이렇게 악랄한 캐릭터는 처음이라 저도 다가가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사이코패스라는 설정의 캐릭터들은 뭐 많이 있어서 사실 기존 작품들과 어떻게 좀 차별점을 줘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점에서 뭐 다른 작품들을 많이 찾아보는 것보다는 저 역시도 뭐 실제 사이코패스들의 어떤 인터뷰나 다큐멘터리들을 좀 많이 보면서 힌트를 얻으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혁수의 한 가지 다른 점은 거기에 통증도 못 느끼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거 역시도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에 대해서 다룬 다큐멘터리나 어떤 그런 영상물들을 찾아보면서 조금씩 힌트를 얻었고 그렇게 접근을 해갔던 것 같고 마인드 세팅이라고 질문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촬영 현장에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제가 배우로서 저는 이제 납득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감정과 행동들을 하니까 마인드 세팅을 뭐 이 캐릭터에 몰입을 하고 뭐 감정이입을 하고 내가 이 캐릭터를 동기화하고 이런 과정들을 오히려 좀 분리시키고 그냥 이 캐릭터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좀 저랑 좀 떨어뜨려 놓고 연기해야지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했던 것 같아요. 상세하고 아무튼 굉장히 좋은 답변을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어서 저한테 손 드시는 기자님들 몇 분 보이거든요. 맨 뒤에 기자님 먼저 오른쪽 계시는 그 왼쪽 기자님께도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JTBC 엔터뉴스 박정선 기자라고 하는데요. 조금 가벼운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상만 배우님, 최근에 라디오에서도 뭐 회장님 소리를 많이 들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작품으로 오기사라는 수식어를 또 얻을 수 있을지 좀 기대 포인트 부탁드리고요. 유연석 배우님은
스리생에서 또 의사였는데 이번에도 사실 의사 인물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의사잖아요. 그래서 같은 의사인데 좀 너무 다른 인물이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감독님은 그러니까 첫 시리즈물이시잖아요. 근데 사실 시리즈물은 초반에 좀 이목을 집중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개된 1, 2회를 봤을 때는 어떤 뭐 사이코패스 성장기에 좀 가까운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초반에 좀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신경 쓰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회장님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러려면은 흥행이 돼야 되거든요. 운수오진 날이 흥행이 잘 된다면은 택시를 그렇게 자주 이용하지는 않지만 택시 탈 때마다 좀 대접받는 승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또 뭐였죠? 까먹었는데. 이게 다였나요? 네네, 기자님 배우님께는 네. 네, 감사합니다. 근래 제가 뭐 의사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가운 입고 있는 모습은 그게 의사라는 거에 집중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혁수라는 인물이 자기한테 필요한 어떤 살인의 과정에 도움을 받기 위한 해부학을 이해하기 위한 정도의 수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첫 시리즈인데 이 시리즈 연출할 때 그 관계자분들께서 1, 2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감독님하고 정말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사실 1, 2부가 재미없으면 더 이상 또 드라마를 안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1, 2부에 정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1, 2부는 정말 완벽하게 다 콘티 작업을 해서 찍으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코패스의 성장기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운수오진날의 이 에센스가 1, 2부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한정된 공간과 시간 내에서의 어떤 긴장감, 그리고 인물들이 서서히 감정 변화를 겪어가면서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 에너지 이런 것들이 1, 2부에서 서서히 이제 표현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1, 2부가 지나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사이코패스 형성기를 보셨으니까 이제 실제로 이 오택도 금혁수가 살인범이라는 거 비로소 이제 제대로 알았고, 그래서 이들의 본격적인 갈등과 이야기, 그리고 황승규의 본격적인 추적이 이제 3부부터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네. 그 질문 제가 빼먹은 게 있네요. 그 회장님 하고 난 후에 이 드라마를 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선택한 것도 사실은 약간 그 전에 캐릭터랑은 좀 많이 다른 캐릭터여서 이걸 하면은 좀 변화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해서 선택을 했었고, 초반에 감독님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현장에서 택시 그 기사 같냐, 회장님 같지 않냐, 그렇게 체크를 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저도 본 입장에서 그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회장님 같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잠시 속보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업계 동료들이시니까 검색은 누군지 해보지 마시고요. 기사가 묵포로 가는 내용인데 목포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혁수가 가고자 하는 곳은 목포가 아니라 묵포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실수로 목포로 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정 부탁드린다고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묵포로 가고 있습니다. 캐릭터 두 분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정은 배우님께도 캐릭터 질문 하나만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원작이 없는 오리지널 캐릭터이기도 하고, 또 초반부에 보면은 유연석, 이성민 배우님은 함께 합을 맞추는 장면이 많은데 아무래도 좀 따로 행동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캐릭터를 좀 어떻게 접근하셨고 이런 인물로 좀 만들어야겠다 고민하신 부분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자신의 자제분이 그 살인을 당했는데 그걸 밝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경찰도 물증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이 부모가 경찰이 하는 일을 본인이 나서서 하게 되는 다큐였는데 그게 저한테는 좀
어떤 베이스가 되는 얘기가 됐고 또 감독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런 일에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근데 앞서 먼저 무포로 출발하고 있는 오택과 또 금혁수는 그들 나름대로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쫓아가는 이 사람은 또 어떤 긴장감을 줄지 저 스스로도 그런 얘기가 좀 원작과 또 다른 재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흔쾌히 이 작품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저 뒤편에서도 손 들어주신 기자님 계셨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동아 유재 기자입니다. 저 유연석 씨랑 이정은 씨께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 두 분께서는 앞서서 뭐 따뜻하고 좀 온화한 캐릭터로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번 드라마로 좀 이미지 변신에 대한 평가도 곳곳에서 나올 것 같은 전망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좀 생각이나 이를 좀 욕심이 나셔서 작품을 선택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정은 씨는 아까도 살짝 말씀이 나왔지만 홀로 촬영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외롭진 않으셨는지 다른 배우들로부터 어떤 응원 받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혁수라는 캐릭터가 웹툰으로 먼저 접했을 때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캐릭터 자체만으로도 너무 매력성이 있었지만 그 캐스팅 제안이 들어왔을 당시에 제가 근래에 이제 의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미지 변화에 대한 갈증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혁수를 보여드리면 저의 어떤 다른 모습을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인은 지옥이다를 빼놓고는 크게 장르물을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약간 반전의 인물들을 감독님들이 많이 주시는데 사실은 작품을 선택할 때 그 인물 제가 맡을 인물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사실 이야기를 좋아하는 편이라 이 이야기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일단 선택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그것도 잘한 선택이라고 또 생각이 드는 게 저도 1, 2편을 보면서 더 다음 얘기가 궁금하니까 제가 궁금하면 아마 다른 분들도 되게 궁금하지 않을까 싶고 외로운 싸움이죠. 그 밤마다 촬영을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두 분을 가끔 뵀을 때 분장실에서 뵈면 언젠가 뵙겠죠 하면서 좀 더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게 좀 촬영을 하는데 약간의 긴장감을 줬던 것 같고 그래도 감독님께서 그 제가 인물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조언과 참조를 주셨기 때문에 그 외롭지 않게 작품을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질문에는 감독님도 아마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 게 저도 인터뷰를 읽은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이정은 배우님 인기가 대단했었다고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기억나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정훈 선배님이 러블리하시잖아요. 러블리하시고 성격도 너무 온화하시고 편하게 이렇게 스태프들과 배우들을 대해주셔서 현장에서는 인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 현장이 굉장히 힘들고 험한 현장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배우로서 외로웠지만 현장은 따뜻했다는 후문인 것 같고요. 또 기자님들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네, 마이크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김혜슬 기자입니다. 저는 이성민 배우랑 유연석 배우께 각각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잠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이게 한정된 공간에서 연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좀 약간 오택은 겁에 질린 눈빛이 좀 많이 보였고 혁수는 또 소름 돋는 눈빛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런 눈빛 연기에 신경 쓰신 부분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유연석 배우께는 이건 좀 가벼운 질문인데 교복을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촬영 때는 어떠셨는지 그리고 이제 결과물 교복 입은 나를 보니 어떠셨는지 만족스러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뭐 눈빛 연기를 굳이 신경 쓰지는 않았고요. 이게 그 운전을 하면서 연기하는 거는 그 전에도 경험을 좀 뭐 늘 하니까 그 정도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현장에서 이제 실현을 할 때는
뭐랄까 좀 버거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운전에 집중하면서 이 사람의 그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응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었어요. 예를 들어서 연석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씬이 있었는데 보통의 뭐 드라마에서는 그 정도 측면에 있는 인물을 운전하면서 보는 건 허용을 하는데 감독님은 그렇게 허용을 안 해주셨어요. 감독님 이거 실제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오래 보시면 사고 납니다. 그래가지고 좀 짧게 봐야 됐었고 그리고 혼자 이렇게 궁리하는 연기도 좀 해야 됐었고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좀 힘들었다기보다는 많이 좀 불편했다? 예, 불편한 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을 이 작품을 하면서 했습니다. 연쇄살인마 역할을 하면서 뭐 섬뜩하다라고 느끼는 눈빛이라든지 어떤 그런 느낌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을 저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뭐 무서운 눈빛을 진다던가 그런 것들보다는 웹툰을 처음 보고 드라마 대본을 받았을 때 제가 느꼈던 혁수의 느낌은 자기가 저질렀던 무차별한 어떤 그런 살인의 과정들을 굉장히 천진함을 갖고 어린 아이가 마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았던 재미있던 얘기를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막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방향성을 잡았고 그래서 감독님이랑도 내가 이 본인의 히스토리 그리고 오택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섬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나는 굉장히 즐기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천진함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연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교복을 입은 모습 만족하셨는지. 저희가 이제 뭐 어려운 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저에게 가장 부담스러웠던 씬이 아무래도 교복을 입고 촬영하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 고등학교 때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 대본 받았을 때 이건 당연히 이제 아역 배우가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생각에 이제 감독님께서 이거를 아역 배우한테 줄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 연석 씨가 해봐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잘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 모든 스텝 배우분들이 스텝분들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주신 것 같아요. 뭐 헤어 메이크업부터 시작해서 뭐 의상까지 그리고 뭐 저도 이제 그 씬 때는 참 아까 얘기했을 때 다른 방면의 천진함을 가져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봤을 때는 뭐 그때 부산영화제 때 보신 분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씬들을 사실 저도 제가 하는 게 캐릭터로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담스럽지만 열심히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마이크 지금 기다리고 계신 기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질문에 마이크 전달되는 동안 감독님께도 제가 좀 질문 몇 개 준비한 걸 드리고 싶은데요. 배우님들께 갔던 질문을 감독님께도 똑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2화에 대한 초반 몰입도 고민도 하셨을 텐데 상당 부분이 택시 안에서 벌어지거든요. 배우분들의 연기의 몫의 고민도 있었겠지만 연출자로서도 1, 2화 상당수를 차 안에서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부담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연출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또 어떤 해답을 찾아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제가 운소진날을 하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정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과연 10부작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도전 욕구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또 거기서 이제 로드무비와 제가 좋아하는 로드무비와 스릴러라는 장르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요. 하지만 그게 도전이자 굉장히 또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라는 공간 자체가 워낙 좁고 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사실과 좀 다르거나 좀 과장된 그런 어떤 앵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경우 이 사실적인 이야기와 좀 이질감이 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실적으로 보이면서 어떻게 이 지루하지 않게 다채롭게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해답은 역시 배우들한테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촬영 전에 배우들과 함께 그 워크숍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이제 펜션에 가서 리딩도 한 4부까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는데 그때 저가 폰티 작업을 하고 있었던 중에 갔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이제 이 배우들이 어떤 시선 교환이라든지 이 대사의 강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듣고 아 이때는 샷 사이즈를 이렇게 가야겠구나, 이때는 리듬을 이렇게 가야겠구나라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날. 예, 그때 역시 해답은 배우한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답은 배우에게 있었다라는 답변 너무 멋진 대답인 것 같고요. 그럼 질문해 주신 김에 배우분들께도 또 우리가 무거운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으니까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 게 서로 이 친구의 이런 모습 굉장히 또 이 선배님의 이런 모습 굉장히 좀 인상 깊었다 하시는 순간들도 있었는지 궁금해요. 이성민 배우님은 유연석 배우님에 대해서 매 순간 그랬습니다. 사실 네. 연석 씨랑 작업을 처음 하는데 저는 연석 씨가 악역을 그 전에 했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늘 그냥 부드러운 이미지의 역할을 하는 배우였었는데 수리남에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어요. 그리고 연석 씨랑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연석 씨에 대한 이야기도 주변에서 듣고 했는데 굉장히 다정하고 친절하고 그런 성격의 배우이고 또 그런 역할들 많이 했는데 수리남 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이 드라마에서 그 초반에 그 부드러운 인상 후에 여러분들은 아직 못 보셨지만 뒤에 보여줄 연석 씨의 그 섬찟한 눈빛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늘 농담 삼아 제가 현장에서 내년을 기대해도 좋겠다. 너는 무조건이다라고 늘 칭찬을 했습니다. 농담 삼아가 아니라 진심으로 했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앞으로 악역 많이 할 것 같은 그리고 뭐 그런 표현을 했는데 야누스 같은 그런 얼굴을 한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어떤 모습을 보셨던 것 같고요. 아직 뭐 창창하니까요. 그럼요. 네. 교복 입는 모습도 봤는데요. 뭐. 또 이현석 배우님도 함께 호흡 맞추시면 또 어쩌는지 궁금해요. 워낙 저는 그 성민 선배님의 어떤 그런 칭찬을 다른 동료 배우들한테 너무 많이 듣고 또 작품도 너무 좋아해서 너무 같이 하고 싶었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작업하면서 선배님의 그 에너지에 내가 못 미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연기하실 때 그 에너지에 정말 매번 감탄을 했고 정말 저희가 소화할 수 없는 분량의 씬들을 매번 소화해 나갔었는데 그걸 이제 연출하신 감독님도 대단하지만 그 촬영을 해 나갈 수 있게끔 끌어가셨던 게 선배님이 막 정말 쉬지도 않고 그냥 빨리빨리 한 컷 한 컷들 막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완전 이렇게 끌어가셨어요. 그래서 선배님 열정에 정말 감탄을 했었고 또 이렇게 저한테 응원의 메시지나 너 잘하고 있다, 좋다. 그리고 또 그런 힘이 나는 얘기들을 이렇게 툭툭 한마디씩 하시는데 너무 그게 촬영하면서도 힘이 많이 됐었고 그리고 정은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일전의 작품에서 같은 작품들을 계속 했는데 같이 이렇게 뭐 많은 호흡들을 나누고 이런 씬들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다양한 씬들을 만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정작 이번에도 많이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씬 안에서 그게 이제 한 가지 뭐
아쉬울 따름이지만 선배님 뭐 연기는 제가 처음에 이제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영화 할 때 한 씬을 같이 만났었는데 그때 뭐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때부터 뭐 그 이후에 뭐 미스터 션샤인 뭐 그날의 분위기 할 때부터 너무 좋았었고 특히나 이번에는 저희가 밤 촬영이 많고 참 힘들었을 때 항상 뭐 이렇게 두 손을 무겁게 하고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아 이거 좀 먹어 뭐 이거 주시고 또 스태프들한테도 주시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기가 없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랬습니다. 제가 정원 씨 얘기를 안 했네요. 저는 같이 연기했습니다. 여기서 아직 나오진 않지만 네. 아카데미 후광을 받습니다. 극찬을 해주셨고요. 또 이정은 배우님도 간단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씬 안에서 만나는 거는 아마 스포가 될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편집할 때 1, 2부 이렇게 또 중간중간에 녹음하면서 보면서 기존의 드라마에서 나오지 않았던 두 배우의 색다른 얼굴을 마주한다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걸 보는 기쁨이 굉장히 크고 그거는 현장에서 부딪혔던 것 이상으로 그 결과물을 보는 것도 너무 희열이어서 아마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너무 잘 알게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또 배우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작업을 하면서 아마 서로에게 느낀 감상이셨을 것 같고요. 이런 작업을 하기 전에 캐스팅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감독님은 상상하신 영역에서 이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시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배우분들을 이 역할을 좀 캐스팅하고 싶다. 어떤 포인트를 주안점을 두고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우선 오택 이성민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저는 오택을 이성민 선배님 말고는 다른 배우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제가 원래 팬이었기도 하지만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미지도 이미지지만 이렇게 오택이 겪는 이 평범함부터 정말 나중에는 이 일들을 겪어가면서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이런 인간의 어떤 하루 동안에 그것도 이 수많은 감정의 스펙트럼을 제대로 깊이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배우는 정말 이성민 선배님이 정말 몇 안 되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떠올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 기대에 한 200% 넘게 부합하는 그런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석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연석 씨의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멜로 연기나 따뜻한 연기도 저는 너무 좋아하지만 가끔씩 악역을 할 때마다 보여주셨던 그런 서늘한 에너지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제 작품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원 없이 보여주셔서 저도 너무 행복했고요. 정은 선배님은 지금도 옆에 있어도 제가 좀 떨리는데 제가 정말 팬이거든요. 항상 팬이었고 그래서 이 역할은 실제로 이제 원작이 없는 역할인데 우리 작가님들과 함께 우리 황순규라는 역을 만들어서 이정은 선배님 같은 분을 캐스팅하자. 라는 걸 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작가님하고 저랑 이제 그게 뭐 가능하겠어.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농담했던 기억이 나요. 처음에. 근데 이제 이렇게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캐스팅 과정 자체가 굉장히 저희에게는 큰 기쁨의 순간들이었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린 김에 하나만 더 그냥 간단하게 드리고 싶어요. 그 파트 1, 2로 나눠서 공개가 되더라고요. 1화부터 6화까지가 파트 1으로 묶여 있고요. 7화에서 10화까지가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 화수가 좀 딱 떨어지지 않고 6, 4 정도로 나뉜 어떤 파트 분배 기준이 있었는지 또 글로벌 OTT 파라마운트 플러스로 글로벌 관객들도 만나게 될 텐데 어떤 반응을 살짝 기대하고 계시는지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파트 1, 파트 2 부분은 이게 큰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6부까지 6부에 엄청난 반전이 하나 있고 그리고 7부부터 10부까지 또 다른 무시무시한 이야기로 달리는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저희가 너무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야기에 세부적인 걸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네. 그렇고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는 이게
택시 기사가 장거리 손님으로 연쇄 살인범을 태운다라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글로벌 오디언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반응이 올지, 그리고 또 아들을 잃고 홀로 고독하게 추적하는 이런 엄마의 이야기, 이런 것들도 더 유니버설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충분히 거리감 없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거는 지금 유럽판 더빙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유럽 배우들이 저희 배우들의 이 목소리 연기를 할지, 그게 또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흥행 후에 또 각자 대사가 어떻게 더빙되는지 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경우도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좀 너무 질문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기자님들 또 손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손 드신 기자님 먼저 계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국민일보 정진영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감독님께서 그 이정은 배우님한테 되게 애정이 있어서 황순규란 캐릭터를 꼭 맡기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거랑 또 별개로 황순규란 캐릭터를 왜 만들었으며 이 극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캐릭터로서 설정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성민 배우님께는 찐 택시기사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원작에는 이 오택과 금혁수 두 사람이, 이 원작은 목포죠. 목포까지 이제 장거리 여행을 가는 게 이제 주된 이야기였는데, 그게 이제 그 자체로도 되게 매력적이고 좋지만, 이 10부작 이야기를 끌고 감에 있어서 분명히 좀 단선적일 수도 있다고 저희는 봤기 때문에 작가님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그런 캐릭터 한 명, 금혁수의 희생자의 유족들 이 한 명이 나오면서 또 다른 이야기의 주축이 돼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지만 끝까지 금혁수에 관련된 그런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에너지가 같이 평행으로 가면서 정반합을 일으키는 그런 시너지적인 효과를 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황순규라는 캐릭터가 존재했던 이유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성민 배우님께도 질문 주셨거든요. 예, 뭐 특별히 노력한 건 없습니다. 찐 택시를 탔고요. 예, 보편적으로 택시 기사분들이 입고 계시는 옷의 평균을 저희가 입었고, 평균의 신발을 신고 평범한 메이크업 머리를 하니까 그냥 택시 기사 같았어요. 예, 딱히 노력 안 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거를 검증받기 위해서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장님 한 다음이라서 끊임없이 주변에 묻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상 아마 한두 분 정도 더 질문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지금 마이크 전달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지금 손짓 하신 건지 헷갈려갖고요. 마지막 그럼 기자님 질문 정리하실 동안에 거의 마무리일 것 같아서, 네, 제가 공통 질문 일단 배우님들과 감독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살짝 나오긴 했지만 기자님 먼저 하고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 기자님 손 드셨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위드인 뉴스의 김영식입니다. 저는 부국제 때 한 번 보고 두 번 봤는데 그 유연석 배우님 그 연쇄살인범 연기는 여전히 살벌한 것 같고요. 이번에 공개가 되면 다양한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유연석 배우님도 지금 두근두근하게 기다리실 것 같은데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기다리는 심정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이정은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을 잃은 엄마 역할로 어떻게 보면 슈퍼히어로 같은 서사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예요. 이제 정보를 구하고 총도 구하고 이제 앞으로 공개 안 된 부분에서 조금 더 활약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보여주실 모습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기자님 두 번이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 캐릭터 좋게 봐주셔서 저도 너무 기쁘고, 사실 배우로서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뭔가 관객들에게 궁금증을
느끼게끔 해주는 배우가 된다라는 거는 참 행복한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인데 근래에 이제 뭐 캐릭터들이 조금 좀 말끔하고 또 선한 이미지의 캐릭터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다른 강렬한 캐릭터들의 갈증이 굉장히 심했던 터라.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웹툰에서 갖고 있었던 기괴한 모습의 혁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라는 또 고민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웹툰 원작의 이미지를 실사로 했을 때 관객들이 기대하는 것과 또 굉장히 기괴한 모습, 마치 개구리를 닮은 혁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시청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설레기도 하고 그래도 그 부산 영화제 이후의 어떤 반응들은 새로운 얼굴을 봤다 뭔가 그런 리뷰를 봤을 때 아주 기대하면서 24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요. 쓰리빌보드를 보면 왜 맥도먼드 여사가 그 범인을 알아낼 수 있으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계속 주변하고 갈등하고 굉장히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계속. 저도 며칠 전에 이제 차를 긁혀갖고 범인을 찾는데 저희가 드라마를 보면은 진짜 히어로가 돼서 탁탁 다 물리칠 것 같은데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물증도 필요하고 또 협조자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용기 100배 또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제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아마 3, 4부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릭터 외적인 얘기지만 그 차 긁은 범인을 어떻게 찾았는지는 인터넷 비보TV 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기자님 질문 있으신지 질문 제가 먼저 드리고요.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저희 시청자분들께 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일 수도 있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과 함께 인사 배우님들과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운수 오신 날 뜨거운 여름 이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함께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 한정된 공간과 한정된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스릴러고요. 스릴러이지만 옆에 계신 황승규처럼 그런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그런 복수 그리고 또 미스테리 그리고 강렬한 반전 스릴러를 꼭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그런 많은 작품이니 재밌게 기대하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보게 하는 힘은 동질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순규가 처음 희생에 있는 가족이었고 그 다음에 또 택시 운전사인 오택이 살인자가 가면서 어떤 식으로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지 아마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손에 땀을 쥐는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시게 되지 않을까.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뭐 티빙과 또 그 OTT와 또 실제로 TVN에서 함께 TV로도 즐기실 수 있으니까 저도 어떻게 반응이 올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른 모습을 선보이게 되니까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스태프분들, 감독님, 배우들 모두 정말 열심히 이 드라마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만든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티빙에서 많이 시청, 그리고 TVN에서 또 많은 시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